안녕하십니까. 교양융합학부 교수 고시면입니다. 4차 교과연계형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월 2 해가지고 IT 사이버 문화 그 속에서 이제 사이버 펑크와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번 영화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 포스터입니다. 옆에 있는 그 하얀 인형이 좀 귀엽죠, 그죠? 자, 경향신문에 2023년에 이제 난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작은 로봇이 건넨 작은 화분 해가지고 사람을 깨우다. 월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지구의 종말, 쓰레기도 가득 찬 황폐한 땅에서 청소 임무를 맡은 월이, 그것이 아닌 그는 유일한 창조자, 이렇게 주제를 삼았네요. 자, 미래의 언젠가 우리는 아마도 인간 너머의 인간이 될지도 모른다. 600만 불의 사나이나 로봇캅시 그런 것처럼, 아니면 매트릭스의 네오나 아이언맨이 그런 것처럼 근육과 힘을 강화할 수도, 두뇌와 지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다분하죠. 질병과 노화, 죽음이라는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기술 발전이라는 구세주를 만나 마침내 인간 개조의 쾌거를 이룰지도 모른다.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30이었다. 뭐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죠? 한 82세나 3세 정도 돼요. 남자, 여자. 여자가 조금 더 길죠. 그랬을 경우에 의사들은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일까 분석을 한번 해봤대요. 해보니까 아마도 고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그 수명을 좀 연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뭐 지금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의학기술,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세상을 많이 바꿨죠. 자, 먼 미래까지 갈 것도 없다. 스마트폰과 접속한 인간은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었고, 이제 다시 인공지능과의 접속을 통해 이제 인간지능의 한계마저 뛰어넘으려 한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이미 인간은 언제나 인간-기계의 접속인 셈이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인간, 좀 부수적인 것은 기계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제 최악의 순간에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화려한 미래가 전부는 아니다. 용화는 우리에게 이와는 또 다른 인간 종의 모습을 그려 보이기도 한다. 인간의 기계화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현실적인 미래상으로서의 인간의 동물화가 바로 그것이다. 넘치는 풍요 속에서 그저 먹고 자고 기타 등등 존재로만 남게 된 인간의 모습, 역사도 목적도 이념도 없이 하루하루를 오로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적인 삶의 모습, 인간 초월의 낙관적 서사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이 인간 잉여의 모습이 우리의 또 다른 미래상인 것은 아닐까. 지금 묘사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들이 그
그 모습을 이제 약간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화 월이는 진지하지만 유쾌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질문한다. 자, 자본주의의 종말인가 지구의 종말인가. 자, 사정은 이렇다. 미래의 자본주의는 기술 발전과 함께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로움을 이룩하지만 동시에 풍요가 계속될수록 상품의 집적에 정확히 비례하는 만큼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게 된다. 결국 지구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여 더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되자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기도 한 대기업 BNL사는 그 해결책으로 최고급 유람선 엑시엄호에 인류를 태워 우주로 보내는 대규모 이주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풍요로움을 포기하기보다는 지구를 포기하기로 이제 선택한 것이다. BNL사는 인류가 우주선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수만 대의 쓰레기 청소 로봇 월리를 통해 지구의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고 청소가 완료되면 다시 지구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다. 청소가 진행되면서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구에 주기적으로 생명 탐지 로봇을 보내는 것도 계획의 일환이었다. 물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거라면 애초에 지구가 종말을 맞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구 청소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인류가 지구를 떠난 지도 700년이 지났다. 어쨌든 일본의 경우에 원자탄 터진 곳에도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웬만해가지고 쓰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이 영화에서. 진짜로 갈 때까지 가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으로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언젠가는 이제 다시 생명체가 있는 지구로 돌아온다. 숲속에 아무리 더러워도 생명체는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못 자라는데 언젠가 이제 자라게 되면은 그때 이제 환경이 깨끗해진 것이라고 그러니까 식물이 살 정도면 이제 사람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돌아온다는 그런 그 상상의 나를 펼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말의 세계, 그러나 여전한 세계. 자, 생명 탐지 로봇 이브를 본 순간 우연의 마주침이 일으킨 연쇄작용, 돼지처럼 살던 우주선의 인간들을 다시 사람으로 지구로 돌이킨다, 되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죠. 홀로 남은 주인공 월이는 700년째 지구를 청소 중이다. 그는 정직하게 노동한다. 자신의 몸 안으로 쓰레기를 밀어넣고 강한 압력으로 압축해서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걸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거대한 빌딩을 만든다. 도시를 가득 메운 쓰레기 빌딩의 저 웅장한 스카이라인은 그 노동의 결실이자 작품이다. 쓰레기를 치우라는 프로그래밍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치울지는 순전히 그의 자유의지고 자유다. 그는 노동하는 사이사이에 예쁘고 신기한 유물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데 이 또한 그가 단순히 명령 수행으로 하는 되지 않는 의지와 자발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임금 노동도 아니고 같은 일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반복해야 하는 시시포스의 노동도 아니다. 비록 매일 쓰레기를 치울 뿐이지만 그는 모든 게 무너진 세계 위에 다시 그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유일한 조물주이며 그렇기에 그의 노동 역시 그만의 독특성과 탁월성을 보여주는 세계 창조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지난 700년 동안 그는 그렇게 세계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왔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엑시엄호가 파견한 생명탐지 로봇 이브가 다가왔다. 다시 말해서 그는 우연히 이브를 마주치고 700년 동안의 외로움 그 끝에였다. 그는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그녀는 도통 그에게는 관심이 없다. 오직 지구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에 분주할 뿐이다. 게다가 그녀는 무시무시한 플라즈마 캐논을 장착하고 있었다. 완벽히 다른 세계가 그렇게 충돌한다. 그러나 그는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도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그리고 그녀를 자기의 세계로 조심스럽게 초대한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지금까지 모은 온갖 신기한 것들을 이것저것 꺼내 보이면서 한심을 산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작은 새싹 화분을 건넨다. 얼마 전 그가 폐허 속에서 발견한 최초의 생명이었다. 그 순간 생명탐지라는 이브의 목적 함수가 발동되고 그녀는 이 식물을 몸 안에 봉인한 채 깊은 잠에 빠진다. 얼마 뒤 다시 엑시엄호가 그녀를 데리러 지구에 오고 월이는 이브를 구하기 위해 우주 너머로 모험을 떠난다. 인간의 동물화, 노동과 타자가 사라진 세계. 원리가 도착한 우주선 내부 영화의 분위기는 여기서 반전된다. 황폐하고 메마른 지구의 풍경 대신 아마도 정말 전에 지구가 꼭 그랬을 듯한 자본주의 소비 천국의 모습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하다. 모두가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공중부양 의자에 앉아 눈앞에 놓인 단말기 화면만을 바라보고 있다. 게다가 어쩐지 모두가 고도 비만 체형이다. 이들이 끊임없이 먹고 있는 음식도 전부 소화가 쉬운 음료 형태의 패스트푸드이다. 이들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듯 공중부양 의자에 앉아 우주선 내부의 상점과 편의시설을 유량하면서 그저 먹고 소비하고 떠들어댈 뿐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이제 당뇨에 걸리기 쉬울 것 같아. 운동 부족이고 뭐 하게 되면은 자,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반쯤 누워서 이 소비 회로를 끝없이 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옆 사람과 얼굴을 마주 보지 않는다. 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도 단말기 영상을 통해서만 대화를 나눌 뿐 실제 하는 타자 그 자체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오직 디지털화된 이미지 기호로서만 서로를 대하며 그렇게 이들의 세계는 우주를 떠도는 우주선만큼이나 현실 위에서 가벼이 부유한다. 어찌된 일인가? 아마도 첨단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각종 로봇이 상품 생산에서부터 교육과 청소, 미용, 심지어 칫솔일까지도 대신해 주니 한편으로는 인간은 이 모든 고된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었다. 진보였지만 퇴보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안 쓰게 되면 자꾸 퇴보되죠. 그래서 자꾸 이제 써야 뭔가 이제 늘어나고 좋게 되는데 로봇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그리하여 인간은 마치 사육되는 동물처럼 오로지 욕구로만 가득 찬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동화된 시스템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먹고 자고 뭐 기타 등등을 해결해 주니 굳이 땀을 흘려 노동할 필요도 힘을 들여 무언가를 이제 성취할 필요도 없다. 우주선의 낮은 중력 탓에 골격이 약해진 데다 로봇의 도움으로 운동량마저 줄던 까닭에 점차 비만 체형으로 변해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노동시간이 없어진 만큼 자유시간이 늘었지만 그 시간은 단지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디지털 이미지를 쫓는 것으로 채워질 뿐이다.
우리 노동시간이 많죠. 68시간에서 52시간 줄여도 맞느냐 적느냐. 서구 유럽에서는 뭐 40시간 내지는 35시간으로 뭐 지금 언제 줄였어요. 그래도 임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요. 그리고 또 물론 그 중에 50%는 세금인데 우리 월급에 같은 동일한 노동을 했을 경우에 한 3배 정도 나와요. 그 중에 50%는 세금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세금이 복지 정책으로 이제 다시 다 풀리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학비 세금으로 100%, 보험료 조금 내면 돼요. 학생 보험료가 한 학기에 한 8만 원? 그 정도 내면은 만약에 아팠다 그러면은 모든 의료행위, 뭐 치료를 받을 적에 영원, 물론 이제 세금으로 그 치료비가 다 들어가요. 야, 지금 현재 독일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유럽에 그보다 더 좋은 데도 또 유럽 쪽에 있겠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의 종가인 미국에서는 한 3, 40%가 보험이 못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60% 정도가 보험을 못 들었냐? 3, 40% 보험이 됐는데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험 못 든 사람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죽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견디든지. 만약에 이제 의료행위 뭐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파산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는 뭐 수억 들어간다면 치료비가 수술비 같은 게 한국에서는 한 2, 3천만 원, 독일에서는 0원. 평소에 세금 잘 내고 보험료, 의료보험료 딱 잘 내면은 오케이입니다. 자, 기술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세계는 달리 말하면 우연히 제거된 세계이기도 하고,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이 내일과 같을 때 사람들은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세계를 더 나은 세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으며 그렇게 역사가 없다. 이미 유토피아에 도달했으니 나아갈 방향으로서의 이념 또한 사라지고 만다. 기술 발전은 분명 지구의 종말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마주한 세계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존재할 수 없는 배부른 돼지만의 세계였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타자의 존재 또한 무의미해진다. 타자란 나와의 다른 미지의 존재이자 결코 움켜쥘 수 없는 낯선 일 텐데 알고리즘에 따라서 익숙한 것만을 보여주는 세계에서는 나와 다른 타자와의 우연적인 마주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과 타자가 사라진 세계, 이 세계는 끈뜨겁다 못해 절망적이다. 하여간 이 해설하는 사람이 나 뭐 상상도 못할 이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하여간 이것도 뭐 작가 나름대로 또 해설하는 사람 마음대로죠, 그죠? 자, 마주침의 우연성, 세계는 그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꽉 막힌 세계의 원리가 도착한다. 우연이다. 새싹을 발견한 것도 우연이고 700년 동안의 충소가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이브를 만나 이제 사랑에 빠진 것도 우연이고 그녀를 따라 이제 엑시온호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이고 연쇄작용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영화에서도 뭐 다른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나오지만은 지구를 이제 잊어버리고 있던 이제 그 선장도 결국은 그 월이가 가져온 이제 새싹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결국은 이제 지구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기타 등등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고 지금 캡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엑시엄호는 마침내 지구에 도착해가지고 이 지구를 더 나은 세계로 만들겠다는 단호한 결심이고, 뭐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는 선언까지는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배고픈 세상에 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한 2%나 5%는 배부른 세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영화가 나옵니다. 자, 사방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없는 곳이 없다.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남아있는 인류는 없었다. 엑시엄호를 타고 이제 700년 전에 떠났죠. 예, 이런 배를 이제 타고 떠났다. 오늘의 주인공 쓰레기 처리 로봇 월리입니다. 이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월리만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바퀴벌레 할이 있다는데, 야, 이때도 하여튼 바퀴벌레는 살아 있대요. 영화 속에서는. 맞는 청소부 원리 해가지고 이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대만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 뭐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서 원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영상을 보는 것, 그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원리는 다시 매일 똑같은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살아있는 식물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떠가지고 자기가 이제 담았죠.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주선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내리는 이제 요 하얀 우주인 신형 로봇 이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식물이 이제 지구에 있는지 탐색하러 온 거고, 이제 만약에 식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제 이 탈출했던 우주선이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 이제 서먹서먹 했는데 폭풍이 오는 것을 이제 센서가 딱 오면서 대피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이제 원리는 이제 이 이브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뀌었죠. 왜냐면은 그동안 뭐 얼굴 본 사람이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7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자 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수집품들을 이제 막 보여주는데 뭐 기타 등등. 근데 우연히 이제 이 그 새싹이 있는 요것도 이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이번은 눈이 이제 휘둥그레졌죠. 깜짝 놀라겠죠.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만 가지고 가면은 우주선이 뒤들어온다. 이제 그건데.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둘이 이제 친해져서 손도 잡고, 손 잡는 사이 정도면은, 굉장히 친근하죠. 만약에 이제 싫다면은 보통 뿌리치잖아요. 그죠? 강요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어쨌든 또 우주선이 내리고, 이제, 이번은 이제, 또 다시 이제 돌아가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원리도 이제 같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헤어지기 싫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브를 이제 우주까지 따라간 원리. 우주선에 이제 붙어가지고 따라갔다. 이제 그런 묘사가 되네요. 이브를 옮기는 로봇.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청소 로봇이 이브가 막 흙이 묻어 있으니까 막 청소를 한다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의 모습. 지금 앞에 있는 그 판이 이제 디지털로 앞에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은 땡땡하게 해가지고
누워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 이렇게 뭐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월이 이불을 발견하고 월이도 쫓아가는 그런 와중에 있고, 어쨌든 이제 문명이 이제 발전한 모습이 이제 이렇더라.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광장에서 이제 수영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장이 커피를 마시는 모양이라요. 그 속에 또 커피가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음료수를 마시는 거고, 모습에 이제 나타나고, 또 이 과거의 역대 선장들 뒤에도 700년 동안 요 도시 있었죠. 여기가 이제 오토라고 그래요. 오토가 이제 여기에 한 700년 동안 익숙하니까 지구로 돌아가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방해를 자꾸 하고 그럽니다. 자, 이제 이 선장이 이제 이 이브가 가지고 왔다는 이제 식물을 이제 보려고 했는데 식물을 잊어버렸어. 청소 로봇이 이제 빼돌린 거라요. 원리가 아닌 여기에 이제 우주선에 있는 청소 로봇이 이제 몰래 빼돌려 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그 정비, 왜냐하면은 좀 제대로 뭐 좀 이상이 있나 싶어 가지고 정비도 하고 막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사각통 같은 이제 그 청소 로봇이 이제 선장도 모르고 이브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하다가 어쨌든 식물을 다시 두고 이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우주선을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재밌는 거는 소화기 있죠, 불 끄는 거. 그것을 쫙 하면서 우주에서 유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묘사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장, 메크리라는 사람이네요. 지구에 이제 푹 빠져 있죠. 식물도 보고, 이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구에서 이제 자린 식물이 있고, 그 식물도 소중히 다루고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이래저래 안 된다 막 해가지고 이제 선장이 봐도 이제 반란 일으킨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막 극비라고 막 주장하니까 선장이 모르는 극비가 어딨냐. 그렇게 이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티각태각 하는 그 와중에 이브도 우리를 구하게 되고 이제 이브도 이제 뭐 부품의 이상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지구에 있었더라면 부품 갈아 끼우면 또 작동이 잘 되는데 여기서는 좀 애매하다 뭐 그렇게 되는 거라요. 이브 원리 수영장으로 식물을 가져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700년 동안의 도리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우주로 들어가려는데 어쨌든 이 원리의 희생을 이제 겪어보던 선장이 이제 홀로 디텍터 작동 버튼을 이제 누르고 또 그 오토의 그 기능을 이제 해제하려고 막 났습니다. 몸사운도 시작되고 오토하고 도시죠, 그죠? 닷 맞나? 식물의 이제 원산지 확인 완료. 근데 이제 막 이게 이제 우주선을 기울이니까 사람들이 안쪽으로 이제 치우치면서 막 난장판이 돼 있는 그런 장면에서 어쨌거나 이제 지구로 복귀한다고 이제 해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지구로 귀환하는 이제 질처를 받고 결국은 지구에 도착한 엑시엄호가 이제 선장하고 이렇게 내리면서 신기해하는 사람들과 다급한 이버. 손상된 부위를 모두 교체해주는 이버.
그래서 이제 이게 월이가 이제 부품이 수리되니까 이제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제 됐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수집품들이라든가 바퀴벌레들도 이제 다 작동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작동이 안 되니까 이제 좀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작동이 잘 됐죠. 원리하고 이거하고 이제 뭐 계속 친하게 지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야채나무, 피자나무, 좀 나무란 걸 갑자기 좀 우스꽝스럽게 해놨죠,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나무 위키에 보게 되면 원리를 이제 소개를 해놨습니다. 개요에 보게 되면은 2008년 개봉한 픽시아의 작품, 애니메이션 영화로 쓰레기 더미에 파묻힌 지구에 홀로 남겨진 청소 로봇 월리와 식물을 탐색하기 위해 지구에 온 탐사 로봇 이브와의 사랑을 다룬다. 이것은 이제 다른 영화하고 이제 좀 약간 도움을 받은 것 같이 느껴져요.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SF를 배경으로 한 로봇의 사랑 이야기. 뭐 난해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대사가 별로 없어도 탁월한 연출력으로 평가되고 있고, 픽사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을 꼽으라면은 절대 빠지지 않는 불후의 명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016년 BBC 선정 21세기 위대한 영화 100편에 29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자, 2021년에는 미국 의회도서관 미 국립영화 등 기부의 등기부, 미 국립영화 등기부에 영구 등재된 영화가 되었다. 영화 전체가 이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헬로 돌리의 오마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장이 엑시오모를 체크할 때 나오는 음악,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배경음악이었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제가 있었던 독일 파사우시 바로 옆에 도나우 강이 이제 쫙 흐릅니다. 그 상류에서부터 쭉 이제 몇 시간 내려오면 이제 파사우를 지나가지고 이제 흑해 쪽으로 빠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그 흑해 있잖아요. 그 지금 막 크림반도 막 나오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그 유람선 배들이 막 쫙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물 관리가 잘 돼 가지고 참 멋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우유빛깔 뭐 그런 도나우라고 이제 시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산업화가 되니까 좀 비가 내리면 흙탕물, 배가 다니니까 이게 기름띠가 막 하죠. 좀 끊고 그렇습니다. 자, 지구를 잊고 있었던 선장이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일어서는 부분에서도 스페이스 오디세이 연출이 오마주된다. 계속해서 원리는 헬로 둘리 속의 장면을 동경하며 해당 영화의 OST가 계속해서 나온다. 결국 그 장면을 현실에 옮긴다. 그래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포스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DVD 표지하고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뭐 일반적인 포스터 같습니다.